그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심각한 문제를 깔아뭉갤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기득권 측이 대단하다는 거죠. 재판 과정을 지켜본 게 아니라서 공장 측 변호사들이 문제의 핵심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심 재판 때 제대로 판결이 나온 걸 봐가지고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건 판사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작정한 판결이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청부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 판결문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앞에서 권호영 고수가 눈속임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네요. 바로 이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 판결은 문화재 복원에 관한 기준을 판사가 제멋대로 뒤바꿔 놓고 문화재청 앞잡이 노릇하는 교수가 지식사기 쳐놓은 내용을 기반으로 내려놓은 꼴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힘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난감하죠. 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난감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문화재청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 땅 이건 뺏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행각을 사법부가 공인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쪽에서 힘 있는 분들 재산을 이런 식으로 뺏겠습니까? 풍납동 주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힘없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황당해요. 웬만한 규모를 가진 중견기업의 땅도 이렇게 뺏을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1% 말고는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힘없는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법이 어쨌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이용을 해버리면 법이고 시스템이고 다 소용없어진다는 점도 보여준 셈이고요. 그러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송파구청이 보인 식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각이 공인이 되면 풍납동 같은 특정 주민이나 일부 기업만 피해를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유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 이 집 헐값에 넘기고 이사를 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아닌 바에야 유적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심하게 말하면 웬만한 곳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적이 있을 것 같다고 걸어서 안 걸리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더욱이 그렇게 해서 뺏어간 땅에다가 발굴을 하지 않고 영어마을 캠프 지어놓고 자기들 돈벌이 하고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지금까지 풍납던 주민 상당수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해왔던 겁니다. 즉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들이 문화재 보존을 내세워서 남의 산 뺏어놓고도 정작 문화재 관련 사업은 20년째 추진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없이 시간만 보내겠다고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이래놓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들로 몰아간 셈입니다. 그래서 힐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신 거군요. 이런 현실을 알고 나면 문화재사업 공공기관의 배짱도 이해가 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지도 않은 기본상계제도 잘못 알고 있느냐. 사법부부터가 국제적인 상식까지 깔아뭉개고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가 옳은 건지 기준이 있으면 그게 이상하죠.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극소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 극소수 중에서도 대놓고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적고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소수 중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몇 안 되는 사람만 적당히 매도해서 죽을 놈 만들어버리면 뭐 그만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반세기 가까이 이런 수법으로 제비를 보았으니까 이번이라고 특별히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언급도 없이 뭐 적당히 뭉뚱그려서 알려놓고 자기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이익에 눈먼 기업이나 개인들이 정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백발백중 속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말이 왜 유명해졌겠어요. 저만 해도 눈만 뜨면 이런 꼴을 봐야 되는데 이런 짓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인정을 받건 말건 상관할 것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것도 없잖아요. 정말 부담 가질 게 없을까요? 언론까지 동원해서 조작하면 되거든요. 이런 판결을 굳히려고 이즘 서쪽 성벽 이 성문 발견했다고 언론에 흘린 건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죠. 최근에도 그런 조작을 한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거의 쐐기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2017년 10월 20일 연합뉴스에 풍납토성 서쪽 성벽 흔적 발견, 문지도 최초 확인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네. 이 기사를 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말 풍납토성 서쪽 성벽이 있었던 자리에 성문토가 확인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일이죠. 바로 이곳이 소송 걸린 지역이니까. 당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벌인 사업 자체가 공장 땅을 뺏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거냐, 정당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공장을 쫓아내야 되느냐, 이게 소송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인데, 네. 이런 곳에서 중요한 문화재가 확인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곳 문화재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게 당연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이번에도 성문터가 발견됐다는 시점이 정말 절묘해요. 역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소송의 1심에서 재판부는 현재 송파구청을 앞세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을 문화재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사업 인정고시를 취소해야 된다는 취재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청 측이 이에 불복해서 항소한 2심에서도 그동안 몇 번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결이 처음에는 11월 2일 날 내려지기로 된 상태였는데 이 1심에서 패소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아주 절묘한 시점에 송파구청 측이 그렇게 원하던 문화재가 발견된 거죠. 이번에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유적이 발견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멋들어진 우연에 불과하냐. 어째 군사정권 시절에 이 간첩이 정권 위기 때마다 잡혀주던 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풍납토성과 관련돼서 그동안 보여줬던 고고학자들하고 송파구청이나 문화재청 이 행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 역사를 돌이켜보면 절묘한 시점에 중요한 유적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나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뭐 우물터부터 목탑터라고 했던 우물터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발견들이 하나같이 거짓이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버려진 우물토를 목탑터라고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초석인지 하기도 어려운 작은 초석 두고 왕궁 건물의 증거라고 보도했던 것도 있고, 오두막터가 왕궁토로 둔갑해가지고 KBS 역사 스페셜에서 방영된 사실 같은 거 일일이 열거하지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전과가 있으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발견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느냐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해요. 우선 기사는 뭐 이번에도 추정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해놓고는 성문터가 확인됐으니까 이번 소송에도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조로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정에서 시작됐는데 이 추정이 갑자기 확실한 결론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가 본다면 이런 기사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즉 추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장 운영을 넘어서 풍납동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소송 결과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타이밍상 재판부가 압박을 느낄 수도 있었네요. 근데 이래도 좋을 만큼 이 기사의 내용이 확실하냐? 그럴 리가 없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확실한 결론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내려지기가 어려워요. 그 확인이라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는 발굴 주체에 또 소속되지도 않은 신우건 교수 입을 빌어가지고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발굴 결과를 보고 바로 결론을 내서 언론에다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가 나간 셈이죠. 이럴 만큼 이런 보도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단 성문에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놓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이건 판축기법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은 이상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도르하고 판축기법하고 조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판축기법이라는 게 뭐냐? 풍납토성을 뭐 2000년 넘게 버티게 한 판축기법이라는 기법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아무렇게나 흙을 쌓는 게 아니라 나무 상자를 쌓고 이 나무 상자에다가 이 돌을 고른 아주 고운 흙, 이 진흙계통의 고운 흙을 쌓아가지고 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고운 흙이 현대 콘크리트 못지않은 접착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갈이 섞이는 것조차 방해가 된다고 다 채를 쳐서 걸러내버리고 이 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토성이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2000년을 버틴 건데 여기다가 자갈을 써서 안정시키려고 했다. 이 상황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는 동쪽 성벽에 대해서 발굴 조사 같은 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쪽 성벽이나 성문을 자갈로 보강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요. 아니 그런 흙으로 쌓은 성벽을 자갈로 왜 보강하냐. 그것도 강자갈이라는 거는 건축학적으로 제일 쓸모가 없는 자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흙성벽을 보강하려고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점도 이상하네요. 이번 발굴로 풍납토성 서쪽 성벽은 뭐 기존 예상 지점보다 3km 정도 서쪽에 있다는 이게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이상해요. 연합뉴스 측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보도를 했는데 기존 발굴 보고서에는 한성백제 시대에는 한강이 지금보다 더 성벽에 가깝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고고학계 주류 측에서는 이게 강이 흐르는 적이 아니라 해저였기 때문에 보존해서 발굴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 발굴로 강이 흘렀거나 해저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갑자기 성벽이 있었던 지역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발굴 보고서나 고고학자들의 해석은 엉터리가 돼버리는 셈이죠. 그러면 그 정도 상당 기간 발굴하고 오랜 기간 검토를 해서 나온 보고서하고 연구가 그렇게 엉터리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발굴되지도 않은 지역에서 그냥 바로 눈앞에서 본 거 가지고 확인한 내용이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연구한 것보다 더 정확하겠느냐. 이런 발굴을 통해서 이번 발굴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건 그런 것밖에 없는데 뭐 며칠도 안 되는 기간에 다 확인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 이런 골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연합뉴스 측은 이런 거 상관하고 보도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회 측 발굴 보고서조차 이번 보도에서는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여기서 작업을 했던 공장 관계자 입에서는 여기서 유적이 발견될 수 없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자기들이 작업하던 때에는 현재 서쪽 성벽 대부분이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지금 남아있는 형태는 어떻게 됐냐 원래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변에 아산병원 같은 거를 짓다가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흙이나 이제 폐골재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서 나온 모래와 흙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성벽 쪽으로 몰아 넣다가 보니까 네. 거기다가 흙이 쌓인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문에 쌓았다는 자갈도 자기들이 모래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갈 그걸 버리는 과정에서 나온 거래요. 특히 신의권 교수가 성문터라고 주장한 지점이 바로 흙을 쌓으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유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의 성벽의 흙을 분석을 하면은 지금 신의권 교수가 지목하는 게 판축기법으로 지어진 토성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토질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토성을 쌓은 거는 진흙 위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모래하고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기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에 발굴 조사를 하다가 여기서 비닐하고 플라스틱 발견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백제 때 비닐과 플라스틱을 개발했다는 뜻이 되어야 하나요? 물론 우리나라 고고학계가 급하면 그렇게 우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고고학계라면 뭐 못할 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해 당사자인 공장 관계자의 말을 아무 검증 없이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같은 사실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면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사실 공장 측에서 재판부에다가 이 조사 하자고 제안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네. 자기들 뭐 재산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 조사 해보지도 않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만 하면 드러날 걸 조사해보지도 않고 판결을 냈다는 거네요. 그러고 보면 송파구청 쪽에서 소송 판결을 앞두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언론에 흘린 의도가 의심스럽죠. 중요한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사실 범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풍납토성 문제에 오랫동안 얽혀왔던 신의경 교수가 이런 상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성과를 조작해서 언론에 흘려왔던 풍납토성 발굴의 어두운 역사를 모를 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경 교수는 필요하면 학문적 양심에
헌칙적까지 벌여가면서 발굴 성과를 조작해냈다. 이런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언론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한 언론은 이런 내용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주관적인 의미까지 맥락 보태가지고 불려가지고 보도를 해버렸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발굴 역시 이전 행태의 반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놓고 얼마가 지나도 발표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요런 행태, 요런 행태가 말이에요. 그럼 또 같은 일의 반복인 거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고도 문제된 적이 없으니까 믿는 거겠죠. 이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홍영 교수는 이런 행태 일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조차도 없는 거고 법적 조의적 책임을 져야 될 생각을 서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소부화에 나오는 양지기 소년은 늑대에게 응징을 당했지만 그 소년과 비교도 되지 않을 피해를 줄 조작과 왜곡을 반복해온 우리 학자분들은 기본적인 추궁이라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긴 뭐 그런 추궁을 해야 될 언론이 오히려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이 응징받으려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철없는 발상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났나요? 그 뒤로는 저도 몰라요. 28개월 이후 3심까지 가겠다고 준비를 하던 공장이나 주민대표가 3심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하긴 사법부에서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감 잡히죠. 이미 문화재청 측에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론 나오게 손을 써놨다는 뜻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몇 조 정도 포기하더라도 뭐 규모가 있으니까 다른 거 사업 운영하는 게 더 피해보는 것보다 싸우다가 피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쉽죠. 물론 물 밑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주민대표들까지 갑자기 연락 딱 끊고 포기해버리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셀드 엔진이죠. 그렇게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 방송을 만드시려고 했나요? 독립훈장신이죠 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홧김에 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보면 괜히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쏴줘야 직성이 풀리는 뭐 제가 좀 모난 성격이라 사실 풍납토승된 관련된 거짓말 밝혀줄 자료는 지구상에서 아마 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강찬 선생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악용할 사람이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총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아는 한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엄청 지난 다음에 밝혀질 수 있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풍납소생이 왕성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도 그동안 행각을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때도 근거가 부족하고 자기 공부가 모자라서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할 겁니다. 몽촌토성에서 풍납토성으로 갈아탔을 때 이미 써먹은 수법이거든요. 물론 이 방송 만든다고 그 수법 안 통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조작해놓은 거 미리 알아보고 피해볼 거 다 봤다는 내용 미리 이렇게 밝혀놓으면 그렇게 갈아탈 때 거짓말하는 게 좀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 최근에 배운 것들이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 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행각 벌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이번 사회 문제에서도 파렴치한 거짓말로 사람을 우롱했던 당사자 중에 대부분이 교수들이고 박사학위 없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가방끈 긴 걸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교수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출세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데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권위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학부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진짜 전문가로 키워주는 관문인 대학원에 들어가면 교수들 영향력은 차원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교수들은 학생들의 생살권을 쥐고 있는 염라대왕이라 다름없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파렴치한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명줄 걸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이런 점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인식도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성의 전당이라는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면 전문성하고 권위를 남용해서 사람들 물어내놓고 책임은 지지 않을까 이런 걸 가르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층에 파렴치한 짓을 많이 보고 배운 인재들을 공급하는 꼴이 될 것 같네요. 결국 폭락투성 문제는 학술적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참 여기서 한마디만 더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가 보네요, 갑자기. 제게는 중요하죠. 저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 자살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농담처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